왔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강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특히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 통화 강세에 대한 그 과정은 항상 화폐 가치가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생각해 둘 필요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강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 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만 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질적인 부분과 어떤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 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었던 것이 바로 수출이었었고 이 과정에서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 등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수출 및 내수 기여도를 보면 이런 부분 등이 확인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2.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약 1.4% 정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수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내수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점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환율 하락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산업계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흔히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노리고 순매수로 유입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매는 좀 정체되는 양상이에요. 구간별로 어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원화가 강세라면 그만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 주식,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그만큼 강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수익률 변화에서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매력이 일본 증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환율 수준에 따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하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는 매수를 확대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이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컸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를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했었던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한 직후에 한 1,050원대에서 일시적으로 좀 정체되는 상황을 보여왔었고 이 상황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50원까지 그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시 약 3년의 기간 동안 40조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과거의 그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드디어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 매도의 이유가 어떤 환율에 대한 조건에서 기인했다는 측면보다는 당시는 적립식 펀드라는 우리 자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내부적으로 어떤 그 매수의 기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어떤 변수 중에 환율이라는 변수를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매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막무가내로 매도할 확률 자체는 높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용등급이 계속 상향되었다는 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격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단기 탈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환율 리스크로 받는 영향력은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이 현대 기아차의 매출이 2천억 원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과 경쟁 구도에 있는 업체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단적으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우선 산술적으로 환율이 얼마 변할 때마다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
기업들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해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해에서 받게 되는 이익의 민감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대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엔화 약세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비정상적으로 엔화가 약세라고까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또 비정상적으로 엔화에 대한 어떤 강세 기조차가 이어졌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오히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엔화는 지난해 그 유럽 재정위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엔화 선호 현상이 너무도 강했었습니다. 당시에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전부 다 엔화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 네. 경제의 여건과 무관하게 엔고 현상이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 최근에 엔화 약세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3년 동안에 매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넘어왔지만 오히려 환율 수준은 상당히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고환율 정책인데다가 우선 그 달러 선호 현상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 등에 대한 상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50원 내외 달러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가 1,050원 수준에서 수렴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적정 수준에는 수렴했다라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의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본 기업가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제품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그 제품 매력이 단순한 가격 매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변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단지 싸졌다라고 해서 일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까지는 아니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상반기 중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점검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 등은 향후 어떤 시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높은 변수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원화 강세의 순기능으로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원화 강세에 대한 가장 큰 순기능은 수입 물가를 조절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통위에서도 내심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투자자들도 계셨지만 네. 당장 인플레를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강세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은 또 선순환적으로 개인의 소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산업별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마진 약화에 대한 우려를 수입 물가,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 효과 등을 통해서 이제는 마진 관리에 나설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상반기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순이익을 기준해서 과연 그 마진 관리를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해 나가는지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 시간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주식시장 그렇다면 지금은 다소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단을 놓고 봐야 하는지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내수주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어떤 업종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짜주시죠. 네, 우선 환이라는 조건이 우리 주식시장 추세의 결정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서서히 투자자들은 1분기 시장 이익에 1분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37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를 넘어왔었기 때문에 과연 1분기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환율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수요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는 그렇게
그렇게 무난한 지수 영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불안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정을 받더라도 1900 초반에서의 어떤 방어력은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대한 어중간한 위치에서의 적극적 대응보다는 시장 레벨이 조금 다운될 때를 기다리는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간까지는 당분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원가 절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항공, 해운 등과 같은 운송 관련 산업 등이 역시 시장에서는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수주들 중에서도 당장 환율과는 민감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오히려 제약이라든지 유틸리티, 통신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 이익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이익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 아주 강한 여러 가지 어떤 영업 규제를 받았었던 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 자체가 높은 만큼 제약이라든지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